안녕하십니까? 창업 전문 기자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상품 가격 전략 중에서 이 핵심 상품인 운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업 후에 생존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의 폐업 비율은 72.2%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명이 창업을 했을 때 1년 뒤에 7명이 문을 닫고 단지 2~3명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이유는 뭘까요? 아이템이 대중적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점포 입지가 떨어져서? 아니면 이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일까요? 창업 전문가들은 이 다양한 실패의 원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창업자에게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들의 대부분이 이 과거에 잘 나가던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면서 사업을 시작하지 이 실패라는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과거에 잘 나가던 내가 어떻게 이 실패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창업 시장에서 하루는 매일이 전쟁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선하고 값싼 재료를 구입하려면 이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야 되고요. 또 점포에 돌아와서는 청소를 해야 되고 식재료 준비도 해야 되고 손님을 맞을 준비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뒤적이는 것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5,000원에서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이 자신의 처지가 변화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이 갑과 을의 생활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죽 전문점 1등 브랜드인 이 본죽 김철호 사장은 과거에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요리학원 총무 그리고 길거리 호떡 장수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부끄러운 마음이 상당히 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영업에 임했더니 이 매출이 통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절박한 심정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뺐더니 못할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김철호 사장은 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이 현실에 충실하게 됐고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김철호 사장은 이 예비 창업자들에게 과거 잘 나가던 모습을 버리고 현재에 충실해야지만 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길거리 음식인 이 토스트를 가지고 성공을 거둔 이 석봉 토스트 김석봉 사장 역시 이 현재 모습에 자신감을 가져야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거의 과일 장사부터 자동차 정비, 세차장 막노동, 용접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 김석봉 사장 역시 처음 스낵카를 몰고 거리를 나섰을 때 창피한 생각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을 볼까봐 좀 부끄러워하기도 했고요.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모자도 깊이 눌러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겠죠. 며칠 동안 이 가벼운 돈통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이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차라리 적극적으로 나서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꿨고요. 나아가서 이 토스트에 있어서만큼은 최고가 되자라는 결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길거리 노점에서 이 깔끔한 유니폼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됐고요.
또 여기에 자신만의 독특한 건강 토스트, 이것으로 만족도까지 높이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김석봉 사장 역시 현재의 모습에 충실한 결과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골목식당 변신 프로젝트로 요즘 인기리에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백종원 사장 역시 식당 사장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 더 줘, 여기 물 좀 가져와, 이런 반말을 들을 때는 네네 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나도 좋은 집안 출신에 남 부럽지 않은 대학 나왔고 누구 부럽지 않은 자신인데 이 손님 같지 않은 손님의 심부름이나 하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우라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또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꽁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욱 쌓이게 됐고 결국 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쌈밥집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적자를 보는 식당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정신을 차리게 된 이 백종원 사장은 손님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그때는 체면도 없이 뛰어나가서 손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고 그리고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대하듯이 손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얼굴에 깔린 가면이 벗겨지면서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줄 서는 이 맛집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정글과 같은 이 치열한 경쟁에서의 이 창업시장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이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만 하고 종업원만 부려먹는 이 고압적인 자세, 그리고 이 숟가락이 떨어지던 젓가락이 떨어지던 나 몰라라 하는 태도, 그리고 손님이 오던지 가던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표정은 우리 가게는 곧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 광고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창업자들은 실패와 부끄러움 중에 어떤 것이 더 두려운지 고민을 할 시간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서비스인지 가식에서 우러나온 서비스인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업자 스스로 역시 변화를 통해서 고객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과거에 잘 나가던 모습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잘 나가는 나의 모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가 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인 자동차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초보 자동차가 너무 느린 속도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나요? 친절하게 양보를 하시나요? 아니면 경적을 울려서 이 초보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시나요?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처음부터 이 베스트 드라이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초보 시절이 있었고 이 능숙하게 차선 변경을 하는 이 선배 운전자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든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이 초보 딱지를 빨리 떼기 위해서 틈만 나면 핸들을 잡았고 수많은 실수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재 당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창업도 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이 초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정된 자리를 잡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남다른 목표가 추가된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쌀국수 전문점 프랜차이즈
호화빈을 운영하고 있는 박규성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 사장은 굉장한 노력파인데요. 그 역시 사업 실패로 이 창업시장에 발을 담그게 됐습니다. 이 90년대 초반에 이 게임 관련 유통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이 투자금 5억 원을 모두 날리게 됐고요. 결국 손에 남은 이 3,700만 원 전세금만 가지고 창업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거주지를 서울 마포에서 경기도 일산으로 옮기게 됐고요. 또 새로운 사업 구상에 나서게 됩니다. 그때 이 박 사장의 머릿속에 해장을 위해서 즐겨 먹던 쌀국수가 떠올랐습니다. 마니아층이 아닌 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대중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쌀국수 전문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이 쌀국수로 재기를 결심한 그는 곧바로 육수 개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거부감을 표했던 이 독특한 향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온갖 재료를 넣어서 끓여서 맛을 보고 버리는 일이 수십 차례 반복이 됐고요. 이 모든 작업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쌀국수 특유의 향이 건물 전체에 퍼져서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문제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만든 음식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방식으로 맛을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평하던 주민들이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면서 노력하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재료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이 한약재인데요. 이 정향과 팔각 이런 11가지 한약재를 이 적정 비율로 혼합한 결과 이 독특한 향을 잡을 수가 있었고 또 몸에 좋은 이 웰빙 쌀국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육수 개발이 끝난 뒤에 2003년에 이 경기도 일산 상업지구인 이 라페스타 3층에 이 쌀국수 전문점을 열게 됩니다. 1층이 아닌 이 3층 건물의 음식점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육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이 쌀국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이 수천 장의 무료 시식권을 뿌렸습니다. 혹시나 하고 시식권을 들고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맛을 보고 이 굉장한 맛에 호감을 나타냈고요. 결국에는 이 재방문 손님들이 하나도 늘어나면서 3개월 뒤에 매출은 30만 원, 하루 30만 원으로 올랐고 또 다시 3개월 뒤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3층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식사 시간이면 이 줄을 길게 늘어서는 풍경까지 연출되게 됩니다. 이렇듯 창업시장에서 성공을 만드는 원동력이 이 99%와 99%의 노력과 땀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메뉴부터 또 고객을 향한 서비스까지 잠깐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한 성공한 창업자의 가게는 밀리면 끝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잠시의 견눈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꿈이야말로 현재를 버텨내는 힘이고 또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 2010년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경기가 열렸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선수는 바로 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당시 김연아 선수는 이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당시의 해외 언론들은 김연아 선수가 기록한 점수를 돌파할 사람은 김연아 선수 자신밖에 없다.
이 상당 기간은 아무도 깨지 못할 기록이다. 또 경쟁자들은 이 꿈도 꿀 수 없는 괴물 같은 점수다라고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 당시 이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88년 올림픽 전후에 태어난 G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인과 함께 경쟁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가짐 역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국가대표 선수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신세대 국가대표 선수들은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메달 획득으로 이끈 것은 가난한 서름이 아니고 이 헝그리 정신이 아니고 이 운동의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은 들지만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으로 뭉쳐서 즐겁게 경기에 임했고 그 결과 이 세계가 깜짝 놀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타고난 능력의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 자신의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창업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탁월한 음식 솜씨, 그리고 몸에 배인 서비스, 창업에 타고난 소질을 지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분야에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공은 그림자처럼 내 발에 바짝 다가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즐기는 자세로 성공을 거둔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전주 주택가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더 카페의 휴입니다.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인 대표는 오래전부터 이 커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이 카페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유명한 카페를 찾아가는 것을 즐겼고 또 괜찮은 카페는 인테리어 메뉴, 사진으로 다양한 스크랩까지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직장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 카페 운영은 꼭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이 집 근처 카페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이 문을 닫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창업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김정인 대표는 우리 동네에 이런 카페가 있었나 하는 이런 카페를 추구했다고 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들어와서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이 카페를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카페를 오픈한 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카페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가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카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원인 분석에 나선 이 김정인 대표는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가 추구한 이 학생 시절에 즐겨 찾았던 카페는 대학가 인근 카페 컨셉트로 이게 자신의 주택가 점포와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본인의 카페는 대학생들보다는 이 아기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가한 시간을 즐기기 위한 아기 엄마들, 그리고 수다 떨 장소가 필요한 어머니들, 또 중고등학생들, 이런 고객들의 비중이 높았는데요. 이 고객층이 다르다는 점을 몇 개월 지나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이 파악되면서 곧바로 이 고객 맞춤 메뉴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계획하게 됩니다. 이 12시 이전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모든 음료를 2,500원,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2,000원에 제공하는 이 굿모닝 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요. 이 이벤트는 처음에는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12시 이전 방문하는 손님들을 크게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주부들은 다양한 음료를 즐기는 편이지만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은 빙수였습니다.
그래서 빙수 메뉴를 더 강화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이 작은 용량의 건강 주스도 개발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여름에는 팥빙수 고객이, 또 더운 날씨를 피해서 카페를 찾는 손님들도 늘게 됐습니다. 또 활발한 SNS 마케팅을 통해서 이 빙수 맛집에 선정이 됐고, 또 매출은 또 배로 뛰게 됩니다. 이 다양한 시도가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서 운영의 즐거움은 더 커졌고요.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이 주인이 좋아하는 인테리어와 메뉴, 그리고 그 사람의 향기가 카페에 묻어나기 마련인데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게를 꾸미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곡하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 개발에도 이 즐거운 자세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랜차이즈 방식이 아니라 개인 카페이기 때문에 이 독립점으로서 얼마든지 메뉴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골적인 홍보보다는 이 신메뉴를 만드는 과정이나 또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또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맛집으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매출은 더욱더 오르게 됩니다. 이제 한 집 건너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이 동네 상권에는 많은 카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상권을 제대로 분석하고 변화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신만의 메뉴, 인테리어를 추구해야만 차별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카페후가 오랫동안 생존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대박보다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카페로 이 목표를 가지고 운영자가 즐겁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